2021년 네이버 지상치대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웃기는 작가 빵문이. 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지금 6월 10일이거든요.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급하게 엄청난 상금이 쏟아집니다. 네이버 정식연재 기회, 웹툰화, 시리즈, 매열무 아주 웹소설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신인 작가분들, 기성 작가님들도 혹할 법한 특전이 쏟아지는 네이버 공모전, 지상최대 공모전 어떻게 연재해야 되는지, 작년 20년 공모전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모전에서 수상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든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제일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연재형 공모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슬퍼요. 연재형 공모전 참 힘들죠. 19년도는 투고형이었어요. 20년도 연재형이었습니다. 아주 작가님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어. 이번에도 역시 연재형 공모전입니다. 이번에는 예심, 본심, 최종심 이렇게 세 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 그 다음에 판타지, 현판, 무협 이렇게 두 라운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로맨스 판타지 분야, 여성향 분야가 먼저 시작되는데, 예심은 21일 동안 총 15편 이상을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 15편은. 그리고 한 편은 5,000자, 공백 포함 5,000자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나 프롤로그 내 거 2,000자인데 그럼 프롤로그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 15편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다 회차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런 거 빼고 한 회차에 5,000자 이상으로 15편은 최소 해줘야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심, 본심, 최종심 기간에 꾸준히 연재를 해야 돼요. 이게 최소 1회는 기본이에요. 주 1회도 연재를 안 한다? 그러면 아무리 조회수가 좋고 아무리 독자 투표 점수가 높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연재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존의 챌린지나 베스트 리그에서 연재했던 작품은 공모전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대신 기존 작품을 삭제하고 1화부터 재연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계약작도 연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강을 살펴보니까 계약작, 이미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한 작품도 연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료로 판매한 적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료로 전환하거나 유료로 판매하면 공모전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유료 전환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 작년 20년 공모전과 뭐가 다른가? 기간은 조금 짧아졌어요. 그나마 그 예심 시작에서부터 수상작 발표까지 그 기간은 좀 적어졌다는 거. 그리고 상금 규모는 대상 5천만원, 최우수상 3천만원, 우수상 1,000만원 이걸로 비슷한데, 작년에는 그렇게 상위 5 수상작을 제외하고 10명을 뽑아서 크리에이티브 펀딩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의 상금과 시리즈 매열무라든지 정식 연재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상위 5분은 똑같아요. 대상, 최우수상 똑같고 그 10분이 특선으로 가게 됐어요. 크리에이티브 펀딩 페스티벌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특선이야. 그래서 상금 500만원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열무, 정식 연재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대상은 작년에 비교하면 오디오 드라마 제작 특전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거는 없더라고요. 별로 그걸 재미를 못 봤나?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최종심에서 누적 조회수가 빠지고 독자 투표 플러스 네이버 심사, 이게 요강을 잘 보면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단계는 예심은 공모전 예심 기간 안에 15편을 연재한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랭킹, 그 랭킹은 누적 조회수랑 최종화 조회수랑 이런 걸로 산정된대요. 그 네이버 안에 그게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편집진 심사, 정성평가 맞나? 편집부 가산점, 그렇게 해서 예심이 진행되고, 예심에서 100편이 본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심에서는 오로지 독자 투표. 빡시죠? 빡세네요. 그렇게 오로지 독자 투표로 해서 30작품이 최종심에 가게 되고요. 30작품 중에서 15작품이 최종 당선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이랑 달라진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비슷하다는 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 15작품 안에 들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축분과 체력전이에요. 이 연재형 공모전은 워낙 공모전 기간이 길고 뭐 최소 15편이면 15편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이게 독자들 눈에 띄려면 이게 업데이트가 자주 돼야 돼요. 그리고 독자님들은 회차가 많이 쌓인 작품을 클릭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이게 2편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럼 좀 한 10편, 20편 더 쌓인 다음에 보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독자님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재형 공모전을 하는 분들은 비축분을 보통 많이 가지고 참전하는 경우가 많고, 비축분이 없다면 하루에 한 편에서 2편씩 그렇게 막 뼈를 갈아 넣으면서 진행되는 게 연재형 공모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점은 독자 평가로 점수를 얻다 보니 내 글이 정말 재밌다면,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훌륭하다면 내가 기성 작가들이랑 겨뤄도, 네임드랑 겨뤄도 내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장르별 랭킹에 오르려면, 예시는 랭킹과 편집부 가산점이잖아요. 그래서 랭킹에 올리려면 연재를 연참이나 꾸준한 연재, 성실한 연재로 독자님들의 시선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래서 비축분이 있으신 분들도 초반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여러 번 연참을 하시고 본심이나 최중심에 갔을 때 주 2회에서 3회 정도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작년에 봤을 때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축분이 있다고 이거 초반에 너무 많이 풀면 나중에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한 편씩 생방을 뛰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너무 글은, 스토리는 계속 생각나고 독자들 반응도 좋은데 내가 체력 관리가 안 되고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멘탈 관리를 장기전에 맞춰서 초반에 너무 조급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모전 기간이 길어서 작년에 비교하면 수상작들이 거의 막 80편을 무료 회차로 푸신 분들 많다고 들었고요. 최소로 푸신 분이 그래도 50편? 이번에 공모전 기간이 조금 짧아졌다고 하지만 심사 기준 자체에 성실한 연재, 꾸준한 연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히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능력까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완성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100% 독자 투표일 때도 그렇지만 편집부 가산점이 예심에도 들어가고 최종심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편집부에서는 뭘 볼까요? 대중성 물론 보지만 그건 독자 투표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편집부 가산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체 연령과의 적정한지,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런 작품은 어렵습니다. 공모전인 만큼, 또 전체 연령가라고 밝히고 간 만큼 그런 수위 조절을 작가님들이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독자 투표로만 받고 싶은데 편집부에서 참견하면 내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독자들은 트렌드 소재, 요즘 유행하는 소재, 클리셰 위주로 클릭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초반에 클릭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눈에 띄기가 쉽죠. 하지만 오히려 편집부에선 이거 소재는 약간 마이너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눈여겨볼만 한데? 라고 해서 작품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오히려 편집부 심사에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게 교정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기본적인 내공, 기본적인 필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를 상업적으로 팔았을 때 욕먹지 않을 만한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도 수상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공모전에서 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대중성 빼놓고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이너 소재라도 그 마이너 소재를 대중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클리셰를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여주는지가 웹소설 작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지상 최대 공모전 제목을 또 봅시다. 이렇게 제목 이렇게 쭉쭉쭉쭉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목만 봐도 요즘에 이 장르에서 어떤 키워드가 유행인지 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맨스는 계약 결혼, 비선물, 이혼, 변치 않는 트렌드죠. 메이저 트렌드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고요. 로맨스 판타지 장르도 마찬가지로 회귀, 책빙이, 환생,
이혼, 대리, 가짜, 폭군 이렇게 유행하는 키워드가 제목에서부터 나와져 있다는 거. 판타지도 마찬가지. 회귀, 빙의 게임, 재벌,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이런 트렌드가 제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상작들 제목 쭉 살펴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내 작품의 특별함을, 내 작품의 대중성을, 내 작품의 개성을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꼭 신경 써주세요. 지금 작년 수상작들 정말 인기 있는,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인기 있는 작품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지금 가면은 작품 소개도 볼 수 있어요. 독자들은 제목과 작품 소개에서 이 작품을 읽을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셔서 내가 쓰려는 장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작년 공모전 당선작들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선이 되려면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꼼수를 부리면 여러분 당선돼도 취소됩니다. 꼼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표절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작품을 수정하거나 그러면은 새로 업데이트된 것처럼 그 게시판에서 보여줘서 이게 새 회차를 올리지 않아도 계속 수정하고 지웠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업데이트 페이지 1페이지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네이버에서 그렇게 꼼수를 부린 작품들은 수상작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공지가 나중에 올리기도 했어요. 꼼수로 성공하는 건 나중에 들통나게 돼 있고 오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상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21년도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에서 상금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정식연재 기회까지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져가시길 빌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화이팅!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